안녕하세요. 제2장 전신적으로 생각하는 조기 치료의 최전성 중 제2장 전신적으로 생각하는 조기 치료의 최전선 중 첫 번째 파트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조기 치료에 대해 발표할 3년차 허란입니다. 지금부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줄여서 OSA라고 부르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크게 중추성과 폐쇄성으로 나뉩니다.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환자들은 호흡 중추의 이상에 의해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발생합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OSA가 나타납니다. 치료법으로는 지속 양압 호흡요법, OMS에서 하는 MMA 수술,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UPPP, 구강내 장치치료, 체중 감량, 체위요법 등이 연구되어 임상에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소아 OSA를 조기 치료로 개선하면 성인 OSA의 예방도 가능할 거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성인 OSA는 자연 치유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체중 감량 외에는 대중요법에 지나지 않고 평생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아 OSA의 조기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OSA의 원인부터 보시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턱이 작고 두터운 해부학적 원인과 각성 인계값이 낮은 신경학적 원인입니다. 신경학적 원인에서 치과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MFT가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해부학적 원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경조직을 겉상자로 연조직을 그 안에 속 물체로 비유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악의 크기와 혀의 크기가 둘 다 정상이면 정상, 하악의 크기는 정상인데 혀가 크거나 혀의 크기는 정상인데 하악의 크기가 작거나 하악도 작고 혀가 큰 경우는 기도가 좁을 것입니다. 성인과 소아의 OSA 차이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성인 남자의 4%, 성인 여자의 2%에서 OSA가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아는 1에서 4%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AHI는 수면 다원 검사상의 지수로서 총 수면 시간을 수면 중 모호흡 또는 저호흡 총수로 나눠서 시간당으로 환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아와 성인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AHI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은 비만이나 작은 턱이 원인이지만 소아는 아데노이드 증식 국의 편도 비대, ATH가 원인의 대부분입니다. 증상에는 수면 중 코골이, 호흡 정지, 목이 꺾이는 등의 신체 변화, 호흡의 헐떡거림, 낮 시간 동안 졸림, 낮 시간 두통 등 신체적인 증상들이 많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체적 증상 말고도 소아에서는 학업 불량, 정서 및 행동의 문제, ADHD, 성장장애, 공격성 등 소아 특유의 행동 조절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성인에게 많이 사용하는 치료 방법으로는 CPAP와 OA가 있습니다. CPAP는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보냄으로써 기도를 개통시키는 방법인데 양압기기를 수면 중에 쓰고 자야 합니다. 소아에서는 안면에 양압기를 꽉 고정시키고 고정하는 힘이 교정력이 되어 상악의 열성장을 초래 가능하고 소아는 구속감이 있는 CPAP를 싫어해서 잘 쓰지 않습니다. 구강내 장치는 하악을 전방으로 유도하여 고정하는데 이는 턱뼈의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아 OSA에 대해 제1선택이 아데노톤실렉토미, 줄여서 AT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수술 후에도 OSA가 잔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환자에 대해 경조직과 연조직의 평가를 실시하여 골격에 문제가 있다면 골격적 문제를 해결하고 연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기능적으로 나쁜 습관에 대해 MFT를 시행하고 비만에 대해서는 감량 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골격 문제로는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악 협착이 있는 어린이의 OSA 치료로 가장 많이 보고되는 것은 상악 RME입니다. 국의 봉합을 벌리면서 비골 상압 복합체에 작용하여 비강의 용적을 증가시키고 비강 저항을 감소시킨과 동시에 혀의 공간을 증가시킵니다. 상악이 후방 위에 위치해 상악골을 전방으로 견인해야 한다면 페이스 마스크 착용을 실시합니다. 페이스 마스크는 연국의 후방부를 전방으로 유도함으로써 기도의 용적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악의 후퇴에 대해서는 기능성 악교정 장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현재 7.6세 남한으로 5세의 ENT에서 구개편도 비대, 심한 코골이 및 무호흡 증상을 목격했으며 AHI 지수는 7.4로 Moderate OSA 진단을 받았습니다. ENT에서 AT를 권유했으나 보호자가 수술에 대해서 회의적이라 팔로우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7세의 AHI 지수는 개선되었으나 보호자가 수술에는 계속 회의적이었습니다. 6.5세의 교정을 위해 치과 내원하여 분석 결과 상악 협착 동반한 개방교합으로 진단받았습니다. RME 장착을 바로 시행하였으며 장치 치료 시행 후 코골이와 무호흡이 많이 줄었다고 보호자가 진술했습니다. 7.4세의 개선된 지수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6.5세 초진시 구내 사진으로 상악 협착, 전치부 반대교합, 혀를 내미는 습관에 의한 개방교합이 관찰되었습니다. 엄청 비대된 톤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악에 RME를 장착하여 확대를 시작하고 3개월 후 사진입니다. 하악은 링구아라치를 이용해 설측 경사된 유구치의 치축을 개선했습니다. 장치 제거 시 전치부 반대교합을 포함해 교합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3개월 후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대 전후의 치열근 폭경 보시면 제2 유구치간 폭경도 커지고 유견치간 폭경도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HI 보시면 7.4에서 교정 전에는 5.1로 줄었다가 교정 치료하고 나서 8.8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AHI가 원래 여름에는 좀 낮고 꽃이 피는 봄이 원래 좀 높아진다는 시기여서 검사 시기에 계절 변동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폐쇄성 무호흡증이 0회로 줄어들었으며 코골이도 1.2로 내려갔고 각성 지수도 9.1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 없이 ENT 외래 진료 및 교정 치료만으로도 지수의 개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OSA가 개선된 건 맞지만 성장에 의한 아데노이드 구개편도의 볼륨 감소 때문인지 턱뼈 성장에 의한 효과인지 RME를 이용한 조기 교정에 의한 효과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RME를 장착 후 코골이와 무호흡이 많이 줄었다고 보호자가 말하는 점에서 RME의 상악골 확장도 개선에 기여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세면 아직 골격 성장이 남아있는 환자로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OSA 치료 개입 시기가 늦어지면 정상 발육이 늦고 발육 지연, 발육 억제가 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빠른 치료 개입이 정상 발육 궤도로 빨리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논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소아 OSA를 가진 5에서 9세 464명을 조기에 수술을 한 그룹과 그냥 팔로우업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7개월 이후 조기 수술을 한 아이들의 수면 검사 수치의 정상화는 79%로 그냥 팔로우업한 그룹보다 높았습니다. 이것만으로 보면 수술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지만 수술을 실시해도 21%의 OSA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아무 개입을 하지 않아도 46%는 정상화가 된다는 점에서 어린이 OSA에 대한 조기 치료의 효과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교과서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5.5세의 남한이 항상 입을 벌리고 있으며 치열이 신경 쓰인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ENT로 리퍼를 보낸 결과 아데노이드로 인한 연화 장애로 진단되어 아데노이드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보호자는 수술 후부터 아이가 코골이가 없어졌고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게 되었으며 식은땀을 흘리지 않게 되었고 식사량도 늘었으며 목소리도 커졌다고 매우 수술에 대해 만족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간면 형태의 이상이 아데노이드 증식 구개편도 비대를 일으키는지 아니면 이에 의해 아간면 형태의 이상이 오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양자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데노이드 증식 및 구대 편도 비도가 있을 때는 절제술이 제1선택지이지만 실제로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고 수술에 대해 회의적이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까지의 중간 치료로 약물 치료나 재택산소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지만 이 또한 조기 치료가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비인후과, 소아과, 소아치과, 교정과는 이러한 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찾은 논문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2020년에 나온 이 논문은 아데노이드 편도 제거술과 교정 치료를 함께 받은 소아 환자에 대한 시스테믹 리뷰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술과 교정을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으며 OSA의 재발은 수루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MFT가 추천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OSA 치료로 AT 수술과 RME를 병행했으며 에피글로티스와 혀 베이스까지 같이 절제한 케이스, MFT를 같이 병행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AHI 지수를 치료 전, 치료 중, 치료 후로 비교했을 때는 모든 논문에서 치료 후에 훨씬 더 좋아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DI는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로 이를 측정한 논문에서는 수치가 치료 후에 좋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아 OSA 치료로는 수술적인 치료인 AT와 교정적 치료인 RME가 함께 진행되어야 증상이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반이 훨씬 넘는 케이스에서 상악 확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OSA 증상의 재발 및 악골 성장 중 재발도 일어났습니다. MFT를 함께 병행한 소아에서는 OSA 재발이 더디게 일어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MFT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을 진행한다면 AT 수술과 RME 치료 이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한 재활 치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문으로 소아 OSA와 MFT의 관계성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2019년 슬립 메디슨 클리닉스에 실린 논문이며 수면센터에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 소아치과 의사가 함께 쓴 논문입니다. MFT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환자와 보호자의 협조도가 메인 리미테이션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으며 오랄 어플라이언스는 나중에 악골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론에서 OSA의 First Line Treatment는 AT이며 오랄 어플라이언스도 함께 많이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있었으며 MFT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며 아직 장기간의 효과를 본 논문은 없다고 서술했습니다. M&M에서 이 논문에 포함된 실험군으로는 4에서 16세 사이의 소아 중 OSA로 진단받았거나 받고 AT를 이미 한 소아가 포함되었습니다. 아무 치료도 하지 않은 대조군, 6개월 동안 MFT를 한 그룹, 6개월 동안 오랄 어플라이언스를 한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MFT로는 발음을 통한 연조직 운동, 혀 운동, 안면 근육 운동, 하악 운동,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시행하였습니다. MFT는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MFT를 시행한 그룹에게는 보호자를 따로 불러 교육 시간을 따로 가졌고 처음에는 2주마다 불러 MFT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맞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리설트입니다. MFT를 한 그룹에서 6개월 뒤에 RDI, RERA, Sleep Latency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은 수치들을 보였습니다. 오랄 어플라이언스를 6개월 동안 한 그룹에서도 다음과 같은 지표들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디스커션에서 MFT의 성공은 환자와 보호자의 협조도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치료 초반에 환자와 보호자가 잘 따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특히 보호자의 교육에 더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학교와 학원 등 워낙 공부가 힘들어서 MFT를 잘 시행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점이 핸디캡이라고도 서술했습니다. MFT는 시행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치료가 아니라서 보호자들이 3개월 뒤면 많이 포기한다고 했는데 MFT 드롭아웃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와 보호자를 잘 교육하고 팔로우업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어린이의 올바른 아간면 형태와 올바른 기능으로 성인 OSA가 예방되는 것이 증명되고 환자의 QOL을 개선하여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에 치과 의사가 공헌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소아 OSA 관련해서는 소아치과 의사가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일조할 수 있으며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